자, 네, 오늘 성도 4학년 2014년 3월 문제로 이식물리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달라는 문제가 일단 먼저 16번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네요. 16번 그림과는 철수가 열린 관의 아래쪽에 쭉 해봤습니다.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좀 있고 하니까 좀 소개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소개할게요. 뭡니까 하면 정상파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섭이에요. 저기요, 집중 좀 하지. 그래서 같은 위상으로 겹칠 때는 진폭이 커지는 보강간섭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반면 반대의 위상으로 겹칠 때는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간섭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정상파는 진폭이라든지 진동수, 파동 속도, 파장 이런 게 다 똑같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겹쳤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정지해 있는 것처럼 정지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상파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정상파의 얘기는 우리 학제에서 꽤 여러 번 물어오게 됩니다. 현에서의 정상파와 그리고 관에서의 정상파의 형태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호가 수소원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낼 때, 즉 원자의 구조를 얘기할 때 전자가 물질파를 일으키는데 정상파의 형태가 될 거다 하는, 그럴 때 에너지를 손실을 안 받을 거다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양자역학의 첫 스타트 포문을 열게 되는 그런 것도 정상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악기에 정상파가 걸리는 경우들 소개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흔히 공명을 통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이 좀 그래봤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나하고 정상파를 입시물리 초기 시작하면서 공부한 학생들도 있고 이제 막 새로 들어와가지고 못한 학생들도 있는데 한 번은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꼭 한 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기공이가 보내주기로 했는데 안 보내줬어요. 말다시피 정상파라는 것은 진동수, 진폭, 파장 이런 것들이 동일한 두 파동이 서로 겹칠 때 얘기입니다. 흰색 파동을 이렇게 오는 흰색 파동이 있었다 할게요. 흰색 파동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노란색이 또 왜 사라졌어? 노란색 필요 없네. 환장네. 자, 노란색 파동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다라고 해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 시간이 t 제곱인 시간입니다. 4분의 1주기가 지났어요. 4분의 1주기가 지난 것은 결국엔 4분의 1 파장이 각각 움직여 나가는 거죠. 노란색 파동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합쳐볼까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아래쪽으로 진폭이 커지는 합성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해됐습니까? 네. 주기 4분의 2t가 지났어. 반주기가 지났다네요. 파동이 반파장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자대고 이쁘게 간격 좀 잘 조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야 그냥 후다닥 하다 보니까 간격이 좀 차이가 좀 납니다만은 이런 파동이 되겠죠. 자, 이제 이 두 파동이 간섭하면 흰 파동은 마루가 되고 노란 파동은 골이 됩니다. 두 개가 맞히니까 두 개 합치니까 플랫 해버리게 된대요. 상쇄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4분의 3주기가 지나요 하겠습니다. 예, 흰색 파동은 이런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죠. 좀 더 가야 됩니다. 노란색 파동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합쳐볼까요? 여기는 진폭이 아래쪽으로 커지겠고 위로 커지겠고 아래쪽으로 커지는 이런 합성파가 나오게 됩니다. t 4분의 4t면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흰색이 여기까지 더 가 있겠죠. 노란색도 마찬가지 이쪽까지 더 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전부 다 해서 플랫 해버리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각각 지점을 A.B.C.D, E, F, G, H, I점 잡았습니다. 이 점 가운데 있는 이 점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t = 제로 여기 있었죠.
t 꼴 4분의 t 되면 밑으로 확 내려가 있네요. 4분의 2대 가운데 있습니다. 4분의 3t 되고 위로 확 올라가 있습니다. 즉 혼자 파동을 했으면 이런 파동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둘이 합쳐놓으니까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 자체가 E에 있는 매질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만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처럼 보입니다. 즉 이걸 합쳐보면 이 점에 있는 파동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런 행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점 옆에 있는 D점 또는 F점은 어떻습니까? 근데요. 제로 이죠. 여기 제로가 됐습니다. 양쪽에서 진폭이 합쳐지는 보강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여기입니다. 즉 가운데 있는 이 점을 옆에 있는 놈들은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복되는 연습을 보이지만 D점, F점은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네요. 진동하지 않네요. 그래서 이 점을 뭐라 부르니까 하면 마디라 부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디라 부릅니다. 반면 가운데 있는 이 점처럼 아래로 진폭이 확 커졌다 위로 진폭이 확 커지는 여기는 배라 부릅니다. 물론 G점도 배가 되겠죠. C점도 배가 됩니다. 마디 사이의 간격이라는 것은 반파장. 역시 배 사이 간격도 반파장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상파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려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정상파는 어디다 써먹습니까 하네요. 여러 가지 악기에서 현악기 또는 관악기 이런 데서 좀 많이 써먹습니다. 먼저 줄에서의 정상파를 생각해 봅시다. 현악기입니다. 줄의 길이가 전체 줄의 길이가 L만큼 되는 줄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이 줄이 튕긴다고요. 기타 줄 튕기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타 줄 튕길 때 이런 식으로 튕겨질 수 있겠네요. 양 끝이 마디가 되면서 배가 하나 있는 이런 정상파가 그려집니다. 기타 줄 튕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멀리 밧줄 놓고 이렇게 한번 튕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진동수를 높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요런 일이 벌어지네요. 배가 몇 개 보인다? 2개 보이는 거죠. 예, 얼마든지 좀 더 높이다 보면 배가 3개 보이는 요런 그림도 그려질 수 있겠습니다. 현의 길이가 L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가 하나 있습니다. 1배 진동 또는 기본 진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배가 몇 개 보인다고? 2개 보이는 2배 진동이 3배 진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 L 안에는 반파장 2분의 람다가 몇 개 있습니까? 하면 1개 있습니다. 요 길이 L 안에는 2분의 람다 반파장이 2번 보이고요. 요 길이 안에는 2분의 람다가 3번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 파장인 아무래도 요 놈이 가장 긴 파장일 것 같네요. 람다만 쓰겠습니다. 2L의 길이를 1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긴 파장이라고요. 람다2는 2L의 길이를 2로 나누고 람다3는 2L의 길이를 3으로 나눴습니다. 아마 4, 5 이렇게 나눠지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줄 현악기에서 악이 아니라 학으로 좀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즉 우리가 듣는 현악기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현의 프리퀀시 진동수는 그 현을 통해서 나오는 음파의 진동수와 같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가 100Hz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현이 1초에 100번 진동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고음을 내고 싶어요. 현악기로 고음을 내고 싶어요. 물론 반대로 저음을 내도 상관없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더 고음이 나겠다는 것은 음파의 진동수가 높아지겠다는 것은 현의 진동수도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고음을 내려고 합니다. V, 현악기에서의 소리인데요. 속력은 우리가 많이 공부한 게 이거잖아요. V 꼴 F 람다잖아요. 고음, 진동수가 뭐하다면 크게 하려고 합니다. 현의 속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속력이 일정하다 전조력에서 진동수가 커져요. 파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짧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타줄을 튕기면서 뭐 기타리스트 할 때 이 손을 잡으면서 손을 현에 대면서 기타줄 짧게 해야 고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베이스 기타들이 뭐 긴 현줄 갖고 둥둥 이렇게 저음을 두드려 보면 뭐 이 정도 뭐 김태훈 하면 압니까? 아, 네. 아 예. 그 사람들 고음 낼 때는 정말 짧게 잡고 막 고음을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거 말고도 우리네 현악기로 하면 가야금, 검고 이런 것들은 줄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해준 그 오리목을 올려놓으면서 줄의 길이를 다르게 긴 줄도 있고 가는 줄도 있고 긴 줄도 있고 짧은 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짧은 줄을 튀기면 좀 더 고음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줄 한 개만 갖고 현악기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죠? 기타 줄이 6줄인가요? 네. 검은고 가야금 했었는 거 그런 뭐 줄 많은 것도 12줄도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 현의 속력이 어디에 비례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V 현의 속력은 텐션 현에 걸린 장력에 비례하고요. 현의 굵기 두께는 반비례해요. 엄밀히 말하면 이게 룻대가 씌워져야 되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현의 속력이 V 꼴 F란다 될 텐데, 그지? 진동수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어떨 때 파장이 일정한, 즉 현의 길이는 일정한데 좀 더 고음을 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의 속력이 높아지면 되겠네요. 장력을 키우면 되겠습니다. 줄의 두께는 가는 줄을 튕기면 되겠습니다. 굵은 줄을 튕기는 것보다 가는 줄을 튕기면 똑같은 파장의 길이, 즉 정상파를 가지는 요 L의 길이가 똑같은 줄에 대해서 가는 줄을 튕기면은 고음을 낼 수 있겠군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어 실의 장력을 좀 더 쪼으면 좀 더 고음을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타줄 조율하는 거 그냥 조율합니까? 네. 예, 뭐 조율할 때 튜닝 뭐 그런 거 할 때 뭐 절대 음감입니까? 그런 사람 그냥 소리 들으면 띵띵하면은 이제 진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붙여 넣어 가지고 기타줄 튕기면서 400Hz 이런 거 찾아내는 것도 있겠네요. 도레미파솔라시 기본 음의 라 음이 440Hz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한 옥타브 올라갈 때마다 진동수가 2배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에서의 정상파 요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16번에서는 현 대신 관악기가 나오는데요. 그지? 그 뒤로 넘어가면 페이지 45페이지 14번 보십시오. 45페이지 14번은 현악기와 관악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먼저 현의 얘기를 먼저 소개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관의 얘기를 소개할게요. 예, 관도 지금 여기서 16번에서 얘기하는 열린 관과 닫힌 관의 얘기를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에서 얘기 양쪽 끝이 뭐다? 마디였다. 그리고 배의 개수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그 얘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음을 낼 수 있겠냐. 고음을 내겠다는 것과 반대말은 턱이 좋으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 적은 글자 영어로 적은 뭐 기호로 적은 것들이 저게 T가 뭐예요? 타이밍이에요.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절대 온도요? 팀을 내리셨어. 지분의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이 파동 정상파를 제대로 공부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당신들 그 단톡에 초대가 되면 있잖아요. 초대돼 있나요? 옛날 동영상 뒤져 올라가면 이거 훨씬 더 전에 소개했던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뒤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관의 얘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네요. 폐관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옛날에 한자어들로 주로 말을 만드는데요. 요즘에 좀 더 우리말로 좀 써보자 하는 뭐 그런 운동이 되나 봅니다. 예, 폐가 닿다라는 뜻입니다. 닫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닫힌 관이라는 이름으로 폐관 소개됩니다. 한쪽 끝이 닫혀 있는 이런 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관에서는 어떤 그림이 어떤 정상파가 일어납니까 하네요. 지금 왜 얘는 혼자 듣고 있냐? 예, 요 관의 길이를 L로 삼았는데요. 이 닫힌 요 부분에선 파동이 요렇게 와서 요렇게 갑니다. 여기서는 마디가 걸립니다. 그러면 열린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는 배가 걸립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본 진동 또는 배가 한 개 있다 해서 1배 진동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파동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되튕겨, 되튕겨, 되튕겨 이렇게 됩니다. 얘는 3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다음엔 5번 하겠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4분의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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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5배 진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 L을 볼 때 얘는 4분의 람다가 한 개 있고요. 요 길이 L을 볼 때 4분의 람다가 3개, L을 보면 4분의 람다가 5개 있게 됩니다. 제일 긴 파장은 당연하게도 요놈이 제일 긴 파장입니다. 람다 1을 쓴다면 4L의 길이를 1로 나눴습니다. 람다 2를 씁니다. 4L의 길이를 3으로, 람다 3요 4L의 길이를 5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엔 7, 9로 나누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한쪽 끝이 막힌 폐관이 있었다면 두가 열린 관이라는데 개관합니다. 개는 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개관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면 양쪽이 모두 다 배가 걸립니다.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 4분의 파장이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는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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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 길이 L은 4분의 람다에 다시 요 길이 L은 4분의 람다가 2번 들어오고 4분의 람다가 4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제일 긴 파장을 따지면 람다 1은 4L의 길이를 2로 나누고 람다 2는 4L의 길이를 4로 나누고 람다 3는 4L의 길이를 6으로 나누는데요. 교재에서는 이걸 약분시켜요. 2L의 길이를 1로, 2L의 길이를 2로, 2L의 길이를 3으로 약분시키는데 난 약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생각이 좀 더 큽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줄이 몇 번 진동합니까? 현이 몇 번 진동합니까가 음파가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공기가 자체가 진동하거든. 그래서 공기의 진동수나 우리가 들고 있는 소리의 진동수나 똑같다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정리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16번 문제 답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디 걸리는 것과 마디 배가 걸리는 것, 둘 다 배배 걸리는 이런 악기들을, 즉 현악기와 관악기들의 음학적인 얘기들을 다루겠습니다. 음악적인 얘기들은 이제 뭐 사람 감정이죠. 자, 그래서 16번 그림 가는 철수가 양끝이 열린 관의 아래쪽 구멍을 손바닥으로 열거나 또는 막은 상태에서 위쪽 구멍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데요. 각각 기본 진동, 요놈들입니다. 기본 진동의 정상파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열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네요.
반면 막았을 때는 이게 4분의 1 파장, 4분의 1 파장이 얻어지는 모습입니다. 해놨네요. 확인됐습니까? 네. 예, 당연히 누가 파장이 길어? 이게 파장이 길지. 됐어요? A하고 B를 볼 때 B의 파장이 더 깁니다. 즉 우리가 이쪽에 람다 B는 4, 요 길이를 L이라고 했다면 4L의 길이를 1로 나눈 거죠. 반면 람다 A는 어떻게 되겠어요? 4L의 길이를 2로 나눈 거죠. 이것들과 요 놈에 대한 비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V 음파의 속력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음파의 속력은 340m/s로 고정됩니다. F 람다 쓰는데요. 누가 더 고음이 납니까? 하는 거죠. 진동수가 큰 고음을 내립니다. 파장이 짧은 놈이 고음이잖아 라고 쓰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매번 쓰는 거죠. V 속력은 F 람다 진동수 곱하기 파장. 되셨나요? 그렇다면 연 상태에서는 B를 만들 수 없다. 이게 연 상태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게 이겁니다. 자, 파장이 제일 긴 게 요놈입니다. 이거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네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관악기 흔히 말하는 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거 이제 손을 열고 닫으면서 관악기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고음을 내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고요. 그지? 리코더 제일 이렇게 하면 제일 낮은 도가 걸리는 거잖아. 그리고 손가락 하나씩 열면서 관악기를 짧게 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올라가는 고음이 되는 진동수가 커지는 그런 광대를 보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16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해달라고? (16번) 정리가 좀 됐습니까? 19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림 가 나와 같이 줄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던 두 물체 AB. 일단 기본적으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100N의 힘으로 당겼어요. A, B 질량 2, 3kg인데요. 각각 2m만큼 당겼는데요. B의 운동에너지를 E1 대 E2로 한다면 몇 대? 몇입니까? 하네요. 자, 우리가 운동 방정식 하면서 꽤 많이 풀어봤던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A가 2kg짜리, B가 3kg짜리고 이쪽에서 100N의 힘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힘 나오면 F 이꼴 나오면 뭐 할래? MA 때려야 되겠죠. 근데 말입니다. A하고 B가 각각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20N, 30N 합이 50N 내릴 거 아니야. 이쪽에서 내리는 힘은 100N이에요. 결국엔 FR자 힘의 크기는 얼마 나옵니까 하면 50N 나오겠죠. 되겠나요? F 이꼴 MA 때릴게요. 2, 3 합해서 5kg에 대한 가속도네요. 가속도 얼마 걸리지? 10m/s 제곱 걸려요. 시간에 대한 정보 쓸 때 쓰면 유효한 공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2AS 말입니다. 이 가속도를 얼마 넣으면 된다고? 10을 넣으면 되겠어요. 이동거리는 2m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B의 운동에너지를 E1이라 썼습니다. E1은 2분의 1 M V의 제곱 아니야. 그지? 2 곱하기 중력가수 곱하기 2 이렇게 되고 있어. 중력가수는 그냥 가수도 이렇게 나오죠. 2AS 말입니다. 됐나요? 어차피 B의 질량을 3kg짜리 넣어도 뭐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몇 대 몇 하는 문제일 뿐이니까요. 반면 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A의 위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따라서 B는 30N 내려가려고 하고 A는 20N 내려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내가 100N의 힘을 전동기가 더 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120에 32 서로 받으니까 F R자리 크기는 얼마 나온다? 90m 나옵니다. F 이퀄 MA 어차피 5kg짜리 땡겨야 되거든. 가속도 얼마 나온다고? 18m/s 제곱 나와요. 되셨나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퀄 2AS에서요. 실상 S는 2는 똑같죠. 뭐만 달랐다고? 가속도만 18만 가속도가 10m/s 제곱입니까? 또는 18m/s 제곱입니까?로 달랐을 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 비형 운동이지 이 2는 했습니다. 2분의 1 m 마찬가지 뭐 어차피 운동이 주는 질량 mm은 뭐하다? 똑같잖아요. 식을 수 있다고? 없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V의 제곱이 처음 상태 V0가 제로니까 2AS 할 때 어차피 S도 2로 똑같죠. 되겠나요? 결국엔 뭐만 차이 났습니까? 가속도만 차이 났습니다. 이해됐어? 이거 다 계산할 이유가 없었죠. 질량 3km까지 넣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B의 운동이지 B가 몇 대 몇입니까? 라고 했었으니까 그냥 V의 제곱을 구할 것인데 V의 제곱도 마찬가지 질량 M 신경 쓸 거 없고 2AS에서 이동거리 2m도 똑같으니까 가속도 비례로 나오네요. 결국엔 E1 대 E2는 가속도 A1 대 A2와 같아요. 가속도가 10m/s 제곱 대 18m/s 제곱으로 차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는 거죠. 뭐 A는 2m 땡기고 B는 뭐 8m 땡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되겠나요? 운동의 진 어차피 나중의 속도에 대한 정보만 나온다면 운동의 진 B는 자연스럽게 나오겠고 EAS의 크기에서 SA의 크기만 다르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 비례로만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약분하는 거야 뭐 일도 아니겠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참고로 이거 동영상 계속 단톡에 올립니다. 혹시 뭐 집에 가서 다시 재복습해야 되겠다 하면은 꼭 단톡에 올린 것들까지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타고 들어가면 옛날 거 다 있다고. 되겠습니까? 다음 19번 말고 다음 20번인가? 예, 20번 해봅시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손저울에 물이 담긴 통과 추를 매달았어요. 손저울이 수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가에서 나무도막을 물에 띄운 후 추의 위치만 바꿨는데요. 손저울이 다시 수평면을 이루고 있어요. 물의 부피가 2V였고요. 나에서 물에 잠긴 나무도막의 부피는 또 3분의 2V였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두 지점 사이 거리 x1 대 x2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여기 바켓스에 물이 있고 이쪽에 x1만큼 하면서 추가 매달려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되겠나요? 결국엔 추의 질량을 mg라 하고 바켓스의 무게를 weight라고 한다면 어떤 방식이 나올 것 같습니까? mg x1은 요 길이를 y라 할까? 뭐 weight에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뭔가를 더 넣으래. 어디 갔어? 야, 분비가 어디 갔냐? 여기에 뭔가를 더 넣으래. 그러면 W 하고 W 프라임이 하나 더 들어왔지. 이 Y는 바뀔 거 없잖아. 네. 그러면 MG에 대해서 X2의 길이를 조금 더 뒤로 밀려난 거잖아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X1 대 X2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무게 대 무게의 비를 구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X1 대 X2의 길이 비는 weight, 요거는 이제 물의 무게죠. 대 weight, 물 플러스 나무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밖에서의 질량 이런 것들은 무시하라 했고 뭐 손 나무도막 이런 거 무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의 질량을 한번 물어볼까 하겠습니다. 또는 물의 무게도 한번 물어볼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에서 물의 부피가 얼마래? 2V래요. 그러면 물의 질량은 얼마일까요? 질량의 여기서 부피 곱하기 미도 하면 되는 거죠. 그냥 2V 곱하기 로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물의 질량이 나왔으면 물의 무게도 나올 것이야. 어차피 여기다가 뭘만 곱하면 된다고? 2V 곱하기 로우에다가 중요가수 g만 곱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나에서 해봤습니다. 나무 도막이 잠긴 부피가 있죠. 이 잠긴 부피가 얼마래? 3분의 2V. 되겠나요? 왜 잠긴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까? 하면 이 잠긴 부피로 인해서 띄워주게 만드는 힘이 있을 것이야. 그걸 우리는 F 부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부력은 로우. 여기서 말하는 로우는 물의 밀도 로우를 얘기합니다. G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잠긴 부피의 크기를 넣습니다. 3분의 2 V라고요. 부력 구해서 뭐 하게요? 이게 물 위에 떠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 나무 도막에 걸리는 나무의 무게, 중력의 크기죠. 나무의 무게 또는 나무의 중력, 이것과 평형의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엔 나무의 무게는 얼마다? 3분의 2 로지브이만큼은 됩니다. 되겠어요? 물의 무게가 2V 로우 G였습니다. 나무의 무게는 얼마였다고? 3분의 2 로우 G V가 됩니다. 산수 이상하면 3분의 8 로우 G V가 나올 것이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렇다면 물의 무게가 아까 얼마였다고? 이 2배의 로우 G V였더랬습니다. 이해됐어요? 2대 3분의 8입니다. X1 대 X2의 크기는 얼마다? 2대 3분의 8입니다. 예, 요거 2라는 것은 3분의 6 하면 되겠네요. 6대 8입니다. 약분이야 뭐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재현아, 뭐 분홍 나오니까 이제 그냥 정신 들어온 거야? 어? 박준이 불러올까? 아까 박준이 왔다 갔다 했는데, 어? 청라의 빌런 권태준도 왔었고, 송도의 빌런 노준성도 왔었고. 해보면 합니까? 네. 자, 지금 여러분한테 뭐 해달라는 게 16번, 19번, 1번, 20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또 다른 질문 될 게 있습니까? 진짜 없어? 다 풀어본 게야? 어? 아마도요? 자, 그러면 2014년 3월에 더 질문 없어요? 10번 해주세요. 3월에 10번 말입니까? 네. 예, 해봅시다. 그냥 방송이 안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얘는 어디 좀 많이 됐지. 자, 2014년 3월에 10번 얘기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바람이 플러스 X 방향으로 불어요.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날개에 대한 그리고 바람이 오른쪽 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의 양력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그누스 힘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때 공의 회전 방향 이런 방향으로 공의 회전 방향에 있었습니다. 날개는 고정익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우리가 양력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하면 압력이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했습니다. 어차피 베르노이식을 쓴다면 뭐 압력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 플러스 로 G H 값이 일정해야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뭐 식으로서 이걸 물론 계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면
속력이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진다. 이 얘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조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에서 내가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 거예요. 이 편하게 나 올라가 보겠다. 예, 올라오는 거 봤죠? 왜 올라왔습니까? 이쪽의 속력이 빨라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속력이 빨라지면서 예, 압력이 이쪽에 압력이 작아져서 밑에 있는 놈이 위로 뛰어오르게 만드는. 그래서 이쪽은 먼 거리를 가야 되고 여기 짧은 거리를 가다 보니까 요렇게 뛰어오르게 하는 F 양력이 걸려라고 하는 이게 유체 역학의 가장 기초 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공이 이렇게 회전하는데 바람이 같이 부니까 이쪽은 상대적 속력이 빨라질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F 요것을 이제 마그누스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플러스 Y 방향으로 위쪽 방향의 양력이 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불어달래요.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이건 이렇게 가는 거고 똑같잖아요. 네. 얘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됐나? 네. 이거 남학생들 좋아하는 거죠? 바나나 킥하는 거잖아. 그지? 손흥민가 얼마 전에 그래 공이 이렇게 배ting 날아갈 때 어떻게 차야 되는지 하는 거잖아. 발상했지. 그지? 네. 물론 뭐 이제 그런 역학적인 관계도 있고 골키퍼 시야를 또 어떻게 가리느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한데 근데 뭐 손흥민 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가마치면 이렇게 들어가서 잘 들어가더라 하는 거, 골 들어가더라 하는 거. 네. 10번 설명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류의 것들은 순간 보고 순간 답을 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2점짜리예요. 한 2, 3초 안에 답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2013년 3월에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자, 2013년 4월 페이지 43쪽입니다. 4월 문제인데 페이지 43쪽. 4월 풀었다 손. 없어요 진짜로? 자, 시간 드릴 테니까 4월 풀어보시죠. 말했지만 20문제 다 풀란 뜻은 아니에요. 알겠어? 풀만한 싶은 문제 10문제 정도 풀었고 정답률이 꽤 괜찮다. 이 정도면 일단은 만족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공부 더 나가고 있잖아. 전자기도 이제 슬쩍 빼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11번이라든지 14번 오늘 이제 정상파 배웠잖아. 그치? 네. 그런 것들 18번 문제는 지난주 우리가 방송을 송신과 수신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했다는 것들인데 뭐 일단은 놔두시고 뭐 할 수 있으면 풀어보시고 그렇게를 만들어 보십시오. 좀 이따가 전체적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